이오스가 가번드 블록체인, 투표를 통해서 정하는 블록체인을 하자라는 가치를 표방하고 나잖아요. 사실 이건 굉장히 혁신적인 개념이거든요. 비트코인은 채굴기를 내가 몇 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채굴기 투자한 만큼 내가 벌어가는 구조거든요. 이더리움이나 포스트체인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내가 이더리움 몇 개 가지고 있느냐가 모든 걸 결정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래들이 사실은 다 이거를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깰 수 있는 거가 딥포스, 가번드 블록체인이다. 고래들이 맘대로 다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커뮤니티 전체가 투표를 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딥포스를 해보자. BBI 115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제 영상 보시는 독자님들께 그리고 또 이제 책으로 접한 독자에게 자기소개와 이제 블록체인 분야에 어떤 계기로 입문하게 됐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류한석이라고 하고요. 현재 노드원이라고 하는 노드 운영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제가 이오스 커뮤니티 안에서 노드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 이오스 커뮤니티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이오스 토큰 홀더 연합회라는 거를 발족을 해서 거기서 회장직을 현재 역임을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이제 원래 제 백그라운드가 네. D캠프라고 해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겸 인큐베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은행권 청년 창업 재단이라고 해서 은행연합회 산하에 이렇게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서 제가 이제 그 4번 1호로 조인을 해서 스타트업 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그러다가 코빗, 한국 최초의 거래소죠. 네. 코빗의 유영석 대표님이 이제 투자를 받으러, 시드 펀딩을 받으러 오셨을 때 제가 그 투자 실무를 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샀고요. 알고만 있다가 그 2017년에 그때 당시 제가 샀었던 평단이 한 2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2017년 몇 월에 상반기에 200만 원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그때 다 팔았죠.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10배 차이 남기고 그때 다 팔았어요. 네. 2017년 가을쯤에 이제 제가 외국의 어떤 버닝맨이라고 하는 페스티벌에 다녀왔는데 거기 갔더니 다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오랜만에 한국에 가서 다시 체크를 해봤죠. 그랬더니 이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영석 대표님한테 이게 뭐냐 그랬더니 블록체인은 나라를 만드는 거에 대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도대체 뭐지? 라고 하면서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2017년 말에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 ICO는 너무 위험할 것 같다. 왜냐면 자금 조달이니까. 그런 걸 건드리지 않고 그냥 일단 노드를 운영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 가장 이제 핫하게 떴던 게 이오스였죠. 그래서 이오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봤더니 여기는 거번드 블록체인이다. 여기는 code is law가 아니고 intent of code is law다. 코드 자체가 다 법이 아니라 그 코드에 담긴 사람의 의도가 법이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왠지 BP를 해야 될 것 같다. 2017년 당시만 하더라도 왠지 BP로 나서는 사람이 한국에는 얼마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은 내가 처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될 때까지 이제 전 세계의 블록체인 관련 컨퍼런스를 다 쫓아다녔어요. 한 반년 동안. 그래서 홍콩, 두바이, 싱가포르, 다보스 포럼, 멕시코 툴룸에서 열리는 사토시 라운드 테이블 이런 데 다 다니면서 여기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런 걸 봤죠. 그러고 내린 결론이 이오스라는 게 레이더에 들어왔고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죠. 근데 방금 BP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제 아마 이 용어를 처음 접하시는 독자들도 있을 것 네. 같아서요.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BP는 블록 프로덕듀서라는 뜻이고요. 말 그대로 블록을 생성한다는 뜻인데 굳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칠게 표현을 하자면은 채굴자와 비슷한 거죠.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블록을 생성하는 일이거든요. 블록을 생성하는 일인데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이거를 ASIC이라고 하는 기계를 써서 전기를 써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자기 순서를 찾아가지고 블록을 생성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POS,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어떤 이런 그 포스를 지향하는 그런 체인들에서는 이거를 전기를 많이 써서 퍼즐을 풀어서 누가 블록을 생성할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더리움 전체에서 내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 스테이킹의 양에 비례해서 발언권을 가지도록
하는 게 이제 이더리움의 블록 프로듀서인 거죠. 이더리움에서는 이거를 주로 그냥 노드라 그러지 블록 프로듀서라고는 그냥 말은 하진 않아요. 근데 결국에는 블록 프로듀서나 노드나 뭐 비슷한 혹은 A식 기계로 채굴이나 결국은 비슷한 뜻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디포스 알고리즘을 쓰고 있잖아요. 디포스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진 그 이오스 토큰의 수만큼 30개 정도 그 블록 프로듀서 후보들한테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 집계를 해가지고 투표량이 많은, 투표를 많이 받은 그 노드부터 쫙 줄을 세워가지고 21등까지만 이제 블록을 생성하라 라고 한 게 이제 디포스인 거예요. 왜 하필이면 디포스를 했냐라는 그 취지를 보자면은 노드가 많으면 싱크해야 될 게 많으니까 오래 걸리고 또 무겁잖아요. 여기 또 전기 쓰니까 전기가 계속 나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드가 많으면서 이렇게 트랜잭션 속도가 많이 안 나오는 그런 것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오스에서 했던 거는 투표를 통해서 노드를 그냥 21개로 줄이고 많아서 뭐하냐. 투표만으로 21개 안에서도 충분히 탈중앙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노드원이 하는 일은 이제 커뮤니티에 투표를 받고 그 투표를 통해서 20일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블록을 생성하는 한편 거기서 돈을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블록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 생태계 위에서 이웃은 플랫폼 체인이니까 그 위에 어떤 뭐 탈중앙화가 된 뭐 디파이가 됐든 NFT 프로젝트가 됐든 아니면 그 외에 수없이 다양한 형태의 뭐 어떤 뭐 프로젝트가 됐던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투자 하는 게 이제 업인 일인 거죠. 어찌 보면 대표님의 직책이 결국 이제 한국 이오스 토큰홀더 연합회 회장이시잖아요. 네. 이 단체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게 아니고 그 이오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번드 블록체인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정하는 블록체인을 하자라는 가치를 표방하고 나왔잖아요. 사실 이건 굉장히 혁신적인 개념이거든요. 왜냐면은 들여다보시면은 비트코인은 채굴기를 내가 몇 개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전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채굴기 투자한 만큼 내가 벌어가는 구조거든요. 이더리움이나 포스체인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내가 이더리움 몇 개 가지고 있느냐가 모든 걸 결정해요. 근데 보통 이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보면 사실 결국에는 고래들이 사실은 다 이거를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고래가 우리는 누군지 모르죠. 왜냐면 익명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깰 수 있는 거가 이제 디포스, 가번드 블록체인이다. 고래들이 맘대로 다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커뮤니티 전체가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디포스를 해보자. 여기는 코드대로 해도 코드대로 안 됐을 때 그건 누구 책임이냐? 라고 하면 이제 코드가 룰이다. 라고 하는데 코드가 버그라는 게 늘 있잖아요. 버그가 생겨서 코드가 안 돌아가고 하면 그건 어떡하지?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코드가 버그가 있으면 그 사람이 고친다. 어떻게? 인텐션에 따라서. 이 철학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되게 안타깝게도 이오스가 2017년에 나왔잖아요. 2017년에 ICO를 하고 2018년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지난 4년간의 역사 동안 사실 이게 그 원래 내세웠던 그 비전을 달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투표를 그냥 해줬으면 좋은데 일부 국가에서 표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거래소에 토큰이 많이 있잖아요. 고객들의 토큰이. 근데 거래소가 어떤 나라의 특정 국가의 특정 거래소가 이 고객의 토큰을 가지고 누구한테 투표하는지는 얘기 안 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BP를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자기 고객들한테 나눠준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거래소 입장에서는 고객들을 락인시키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밑에서 이오스 체인단에서는 커뮤니티한테 나한테 투표해주세요. 제가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래소만 상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매출 나오면은 당신이 나 투표해주면은 80% 리베이트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오스 가지고 있는 사람 투자 입장에서는 이자 2-3% 받잖아요. 이분들은 몰라요. 수면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근데 여기 있는 BP들은 이제 커뮤니티를 상대할 필요가 없으니까 표 사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숨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한 사람이 표를 사서 순위가 오르니까 다른 BP들이 어라? 쟤 보니까 오르네? 그 나도 표 사야지? 해가지고 표 사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 이게 치킨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러자 그런 것들이 이제 가번드 블록체인으로서 이우스가 표방했던 가치가 그 어떤 매표
라는 어떤 현상이 주류가 돼버리면서 이게 되게 많이 퇴색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그게 뭐 어떤 카르텔 체인이니 뭐 이런 말도 나왔던 거고요. 한국 거래소가 한국이 사실 이웃 커뮤니티 전체에서 보면은 영미권, 그 다음에 중화권, 다음으로 한국이 제일 이게 많아요. 아, 그렇군요. 양이 네. 제일 커요. 근데 여태까지도 한국의 표가 거래소에 있는 한국의 그것들이 매표가 아닌 방식으로 제대로 캐스팅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커뮤니티 홀더 입장에서는 발언을 하고 싶어도 투표를 하고 뭐 이걸 고치고 싶어도 발언권이 없는데 결국엔 거래소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그 한국의 투표자 전체가 힘을 모아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걸 만들게 된 거죠. 토큰 홀더들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거를 고쳐야 이웃스가 그 원래 비전을 달성할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한국 거래소에 있는 양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거의 캐스팅 보터예요. 네네. 캐스팅 보터인데 이 힘을 발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토큰 홀더들 관점에서 봤을 때 거래소들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큰 책임을 지고 있지만 행사를 안 하고 있는, 그 고객들이 그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할 수 없도록 약간 막아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특히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투자자 보호센터도 만들었잖아요. 네네.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인, 가장 정당한 혹은 그 명분에 부합하는 행위가 이제 말하자면 그런 토큰 홀더들의 참정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1차 달성을 했으면 좋겠고, 그를 통해서 이웃을 원래 애초에 표방했던 거버넌트 블록체인으로서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취지인 거죠.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가 K보트의 표심을 통해서 바로 잡혀질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 거고, 저는 이게 성공했을 경우 이웃은 블록체인 산업 전체의 위상을 다음 단계로 가져간다고 확신을 하죠. 그래서 이웃은 한국의 투표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레벨로 들어갈 수 있고, 뭐냐면은 A식을 사는 거나 스테이킹 기반으로 내가 이걸 하는 거나 결국엔 사는 거거든요. 컨센서스에 대한 권리를. 근데 이웃은 컨센서스의 권리들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 컨센서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체인으로 되는 거죠.